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팟캐스트 방송 심불라 유스 투게더. 와, 오늘 눈이 많이 왔어요. 눈길을 헤치고 오시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좀 꼬질꼬질해 보이네요. 네. 이제 2017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벌써 2017년 마지막 방송인데요. 7월 달부터 시작한 저희 사심불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마지막 방송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눈길을 헤치고 오신 신부님들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왕림에서 목발을 짚고 온 왕님에서 네, 왕림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고잔에서 다리가 아프다 보니까 이게 네, 글쎄 말이에요. 네, 고잔에서 머리는 먼데 정말 이렇게 머리도 다쳤나? 목발로 이것을 왕림하신. 네. 이거 다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요? 아니 그냥 가는 거예요. 아, 지금 큰일 났다. 예. 본당 신사분들은 뭐라 고잔에서 목발을 짚고 왕님하신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네. 네,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 네. 현정수 신부입니다. 진짜 목발 짚고 이 미사하고 송사 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 NG 하시고 왜 그랬대? 다음에? 네, 왕림 이사팀 센터에서 오는 한민택 신부입니다. 왜 이사팀 오늘 이사하는 날. 신부님들 분 바꾸고. 네. 그러셨구나. 목사님도 또 다 이렇게 오셔서 지금 이제 그렇군요. 도와주시죠. 네, 다음에. 네. 네, 홍보전사실에서 온 한종 베드로 신부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올 한해 한정욱 씨님 고생 많으셨어요. 좋은 음향 잘 잡아주셔서 방송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도 눈 살짝 쓸면서 방송 준비하고 있는데 청소년 육장 박경현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신부님들 방 이사할 때 딴 거 없어요. 책이 많아서 진짜 이렇게 책 나르는데 신학교에 그때 진짜 엘리베이터나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절하죠. 자, 오늘 2017년도 마지막 방송에 누가 나오실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수원교구 청소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선교사 과정 CLM이라고 하는 우리 선교사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봉사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세 분의 봉사자 여러분들 함께 초대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실까요?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드디어 왔어요. 드디어 왔어요. 우리 윤석기 미카엘 신부님이 드디어 이 방송에 출연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이크 이렇게 드시고요. 네, 각자 우리 소개해 주실까요? 네. 윤 신부님부터. CLM 담당 신부로 또 청소년 부국장으로 있는 윤석기 미카엘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카메라 잘 쳐다보는데요. 보시기로 되어 계신 그분이 이분이시고요. 우리 안 보고 카메라 딱 보잖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CLM에서 봉사하고 있는 신동윤 안드레아입니다. 우리 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CLM에서 봉사하고 있는 박명섭 아우렐리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세 분 모시고 오늘 함께 사심불라 22번째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첫 취조에 제가 검사. 예, 시민님 반갑고요. 두 분 봉사자분들 반갑습니다. 자, CLM이라고 하는 양성 과정 아마 저희에게는 뭐 몇 번 들었지만 익숙하지만 일반 분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부분 같습니다. 소개 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양성 과정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CLM 청소년 선교사 양성 과정은요, 수원 교구장이신 이용훈 마티아 주교님께서 교구 설정 50주년을 준비하시면서 교회와 청소년이라는 사목교사와 함께 수원 교구의 미래를 교회와 그리고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소중한 구성원인 청소년, 그리고 능동적이고 아주 중요한 동반자인 청소년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들의 신앙생활 활성화를 위한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는 의지를 표현하시면서 청소년들 안에서 새로운 카톨릭 청소년 문화를 꽃피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에 이제 저희 교구 청소년국 신부님들과 그다음에 직원, 봉사자들은요, 교회의 미래의 발전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생활 태도와 성숙한 신앙 형성에
달려 있다고 보고 그 청소년 사목의 시급성,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면서 새 보고마 시대에 부합되는 청소년 사목을 전개해야 한다라는 연구와 논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청소년의 현실을 좀 냉정하게 평가하고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고민한 끝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잘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청소년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신앙의 여정에 함께할 전문가들을 양성해야겠다라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CLM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신부님 뭐 어떤 보충해서 설명해 주실 거 있을까요? 네. 네. 방금 CLM 팀장이신 우리 신동현 안드레아 팀장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 청소년 사목에 있어가지고 청소년 사목이라 그러면 본당 청소년 사목을 이야기할 텐데 그 본당 청소년 사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전문성이 있는 어떤 봉사자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어떤 필요성과 그 취지에서 이 CLM 양성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수원교구의 입장들을 보면은 우리 수원교구에는 약 이제 210개가 넘어가는 본당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본당이든 보면은 대부분의 신부님 혼자서 2,000명, 3,000명, 4,000명, 그리고 많게는 5,000명까지도 혼자서 사목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청소년 사목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그 신부님께서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움직여 나갈 수 있기에는 신부님께서 본당 안에서 해야 될 많은 다른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신부님께 사목적인 어떤 청소년들에 관한 조언이라든가 신부님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청소년 봉사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CLM 청소년 전문 봉사자 양성, 선교사 양성을 위한 이런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것이 또 우리 수원교구 50주년과 더불어서 함께 발족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네. 우리 아주 그 뭐라고 그럴까요? 명확하게 외우신 것 같아요. 네. 이제부터 사전 좀 질문을 좀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까요? 네. 그러면 다 엔진하서 하자고요. 근데 저는 잠깐 끼어들고 싶은데, 네네. 제가 요새 이제 또 제가 사랑의 기쁨을 갖고 논문을 쓰고 있는데, 사랑의 기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현실이거든요. 네. 현실, 그냥 이상적인 가르침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오신 곳이 바로 현실이고 현실 안에서 겪는 어떤 혼인과 가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CLM도 그런 어떤 현실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강한 어떤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놀라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현정수 신부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우리 교구의 변곡점이라고 본다면 2013년도예요. 그렇죠? 교구 설정 50주년이라고 하는 사실 뭐 이게 50년, 75년, 100년 이 말은 쉽지만 그 시대를 함께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행운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교구에서 비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때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한 50개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수원교구의 목표를 설정해 나가게 됐던 거죠. 그럴 때 청소년 사목지침서와 더불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일학교 교사가 아닌 뭔가 본당의 진짜 실질적인 현실을 잘 진단하고 신부님들을 잘 도와드리면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봉사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CLM이 그때 생성이 되고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CLM 과정은 사실 좀 자랑이라면 자랑일 것이 우리 수원교구가 아직까지는 유일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교구보다는 이 수원교구가 이렇게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까지 배출된 인원이 한 67명, 69명 정도 지금까지 이제 선교사를 배출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CLM이라고 하는 이 양성 과정은 앞으로도 저희가 잘 준비해서 본당의 청소년 사목의 현실을 잘 진단하고 또 본당을 잘 파악하고 선생님들을 도와드리고 또 신부님들의 오른팔 왼팔이 되셔서 본당의 청소년 청년 사목의 좀 활기찬 모습을 앞으로 이끌어 나갈 동반자들을 양성하는 과정이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예전 초대교회는 이제 교육 그러면 그냥 교리교육이었죠. 교리교육 그렇죠. 그러면 뭐 그냥 일반적으로 통했는데 네. 이제는 교육 그러면 학교교육처럼 돼 있고 그래서 이제는 성당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이제 교리교육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현대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좀 더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좀 그렇죠. 넓혀야 여러 가지 된다. 그래서 카테고리가 좀 늘어나야 아마 된다는 거죠. 50주년의 변곡점을 통해서
교육적인 환경들 그리고 활동적인 측면들, 복지 그리고 보호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어떻게 다가서느냐라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잠깐 비하인드로 얘기하면 그때 이제 전임 국장 신부님 이건복 신부님과 또 청소년 사목에 관심을 두고 있는 신부들끼리 모여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할 것이고 어떤 교리 교사만 가지고 될 것이냐 이제 이를 얘기하다가 리더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단어들을 막 던진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같은 경우는 월십 리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일반 사회에서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매니저, 프로그램 매니저, 그다음에 이제 작은 공동체 셀 같은 경우는 코디네이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거기서 이제 리더, 매니저, 코디네이터 이런 단어들이 막 이제 쏟아져 나왔죠. 이제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우리 수원교구의 아주 브랜드가 되어 탄생된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네. 네. 아니,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네. 그 다음 제 질문이 네. 그 CLM이 뭔지거든요. 네. 저는 다 준비했어요. CLM 청소년인데 LM은 뭔가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질문을 안 흘리려고 지금 우리 거 우리도 막 꽈나요 지금. 네, CLM이 뭐예요? C 청소년. 네. 네, C가 청소년.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현정수 신부님한테 감사드리고요. 네. 네,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계셨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더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청소년 사목 현장에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누굴까? 예, 많은 고민들을 하고 또 필요로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거기에서 진짜 사목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또 주일학교를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아름답게 또 이렇게 가꾸어 줄 사람, 예, 또 리더로서 또 주일학교를 좀 이끌어 주실 분, 예, 그다음에 또 주일학교를 관리해주고 선생님들도 또 옆에서 힘주고 응원해줄 그럴 수 있는 그런 매니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코디네이터, 리더,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CLM 여기 양성 앞에 있는 약자를 따서. 네, 예. 그래서 CLM 양성 과정을 예,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 현정수 신부님이 설명하신 거하고 조금 이제 변별력이 안 생길 수 있어요. 뭐냐면 주일학교만을 도와주려고 CLM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어서 그거보다 폭이 훨씬 더 넓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요거는 윤 신부님이 좀 주일학교와 CLM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으면 뭐가 있을 건지 그냥 보지 마시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질문주를 편안하게 얘기해 주세요. 담당이시고요. 네. 미안해 석기야. 질문이 손바닥에도 뭐 적어오신 것 같은데. 아닌가? CLM을 지금 우리 네. 박명섭 아우렐리아나 우리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감사드리고요. 처음 이렇게 CLM을 만들고 이 용어를 지칭해주신 우리 현정수 신부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만 제가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코디라는 말, 그리고 리더라는 말, 매니저라는 말 이 세 가지 단어 안에 청소년 선교사에 관한 어떤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함축적으로 다 들어있죠. 우리 청소년들이라 그랬을 때 먼저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일단은 그들 혼자 두기에는 이들 스스로가 뭔가를 해나가기에는 약간 좀 부족합니다. 누군가가 좀 있어야 되고 보호자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뭔가 옷을 입히더라도 이러한 이쁜 옷을 입힌 청소년들은 누구한테 어떻게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이들 끌어나갈 수 있는 어떤 코디도 필요하고 리더도 해주고 매니저라 그래서 어떤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청소년 선교사 CLM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CLM 과정이라 그랬을 때 이 단어가 무척 생소해가지고 CLM이 뭔가 이런 얘기를 잘 모르시기도 하는데 청소년 선교사에 관한 어떤 하나의 약자로서 코디해주고 리더해주고 매니저 해준다라는 어떤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교사라 그랬을 때 이 주일학교 교리교사를 물론 주일학교 교리교사 선생님들이 청소년 선교사 과정을 많이 들어오지만은 주일학교 교리교사하고 청소년 선교사는 분명 다른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주일학교 교리교사, 주일학교 교사라 그러면은 그 주일학교와 교리교사가 합쳐진 용어입니다. 근데 이제 주일학교라 그러면 초등부, 중고등부, 주일학교 그리고 교리교사면 교리를 가리키는 어떤 교사들이라는 어떤 그런 뜻이겠지만은 청소년 선교사라고 했을 때 청소년을 한번 정의를 했을 때 그 나이대부터도 좀 많이 다릅니다. 청소년을 몇 살부터 청소년부터 볼 수 있을까? 어디까지 청소년으로 볼 수 있을까? 그거는 얼마 전에 우리 교구에서도 청소년 나이 제한을 나왔을 때 만
39세로 해가지고 기혼과 미혼에 관련된 모든 청년들을 지칭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보는데 CLM 청소년 선교사는 청소년 선교사에 있어가지고 주일학교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 한번 접근해 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어린 유형 유아기부터 해 관련되어 가지고 39세까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해줘 가지고 그들에게 올바르게 코디, 리더, 매니저 해줄 수 있는 또 청소년 선교사를 양성해내는 그 역할이 CLM의 청소년 선교사 양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 브라보. 네. 듣다 보니까 예, 좋은 정말 명확한 설명 감사드리고 듣다 보니까 특히 주일학교 교리교사와 선교사와의 차이점은 아마도 이제 우리가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 어떤 속지주의를 좀 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닌가. 주일학교는 각 분당에서 본당 네, 이렇게 하는 건데 아마도 CLM 선교사들은 그걸 뛰어넘어서 이렇게 네, 타본당에 도움을 청해하면 도와줄 수도 있고 지구를 위해서 뭐 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폭넓은 개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님 혼자서 5,000명 넘는 본당을 혼자 사목하시기, 청소년 사목이 사실 버겁거든요. 그럴 때 지금도 물론 청소년 위원장, 국과장님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뭔가 이렇게 무슨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복지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조금 뭔가 좀 새로운 걸 좀 해주고 싶은데 머릿속에선 그려지는데 좀 이렇게 손발이 되어줄 분이 계셔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 CLM 봉사자분들이 지금 본당에 한 2-3분 계셔서 신부님과 함께 이렇게 그런 일들을 추진하는데 밑거름이 좀 되어주시고 함께 밑그림을 좀 그려주시는 역할들을 해주시면 앞으로 훨씬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에 한정욱 신부님도 궁금하신 게 하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 CLM 양성 과정이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초과정, 전문과정, 파견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각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잖아요 이게, 그죠? 네.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 계신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저희 이제 기초 과정을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전문화 과정, 그다음에 파견 과정 같은 또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선교사 CLM 기초 과정은 2박 3일 교육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성인들과 함께 서로 친교를 뵙고 어떤 삶을 나누는 본당 공동체에서 서로 그들을 협력하고 그리고 그들이 좋은 동반자가 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저희가 조금 그래도 약간 자격을 둔다고 하면 교리교사로서 심화 과정에서 한 과정까지는 이수하거나 그리고 또 본당에서 아니면 교부, 대리부 여기서 이제 청소년, 청년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 봉사하신 분들 그러나 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나는 본당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본당 신부님의 추천을 받아서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기초과정은 청소년 사목을 큰 틀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목에 대한 의미라든지 목표 그리고 그런 사목 분야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에 관련 이해 그리고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은 저희가 청소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토대를 하는 교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초 과정을 하게 되면 이제 약간의 작은 과제도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우리 전문화 과정은 우리 선생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초 과정이 끝나면 꼭 끝나는 건 아니죠. 네, 과정이 저희 전문화부터 시작할 같은 수 있어요. 경우에는 기초 과정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전문 과정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목에 필요한 전문적 학문을 이수하는 교육으로요. 10과목을 학점 운영제 방식으로 6주간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과정을 저희가 처음으로 기초 과정, 전문 과정, 그다음에 파견 과정 이렇게 시기를 거쳐서 일정을 잡아서 하지만은 기초 과정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전문 과정을 학점 운영 방식으로 해서 누적된 방식으로 해서 전문 과정. 10과목 중에 시간 되는 대로 몇 과목 들어도 또 그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들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전문 과목은요. 실제적으로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많은 갈증을 받고 계시는데 청소년들한테 어떤
어떤 마음 상태로 가야 될지, 또 청소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또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줘야 될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좀 이렇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전문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먼저 교회론, 그다음에 청소년 사목 정책론, 다문화 청소년의 이해, 청소년 사회 문화론, 청소년 복지, 그다음에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리더십, 지도 방법론, 상담 심리, 그다음에 전례론까지 해서 10과목을 이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 과목 좋다. 지금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인상이 찌그러져. 이거 자막 처리 다 해야 되잖아. 네, 감사합니다. 큼직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 네. 네. 빨간 글씨로 막 네. 해서. 그리고 전문 가정 과목 중에 타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맞아요. 네, 그러신 분들은 이수한 과목은 준빙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은 맞아요. 수강으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도 같이 있으니까 네. 예,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누구든지 들어오셔서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이수하신다면 청소년 사목 현장에서 도움이 분명히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 좋아요. 명쾌하게 지금 전문화 과정까지 들었고요. 신부님 마지막 멋있게 파견 과정은 어떻게 해야 파견이 됩니까? 모든 과정을 잘 들으면 능글맞아졌어. 노련해졌어. 예. 우리 봉사자들, 특히 청소년 관련 봉사자분들을 보면은 그 봉사를 맡았을 때 가장 많은 부담되는 게 항상 신부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신부님 저는 아는 게 없어가지고 저는 많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그런 거 못하겠어요. 본당에 있는 청소년 관련 봉사자들만 봐도 교리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소년 위원장, 분과장, 자무회장 이런 많은 청소년 봉사자들만 해도 항상 시민들 앞에서는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많이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봉사자리를 맡아서 또 그런 자리를 수행을 해나갈까라는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청소년에 관련된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CLM 양성 과정인데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1년 커리큘럼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교육은 1년 정도의 그런 시간이 소요되는 거라기보다는 말씀은 앞에서 이렇게 해주셨지만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너무 부담을 갖고서 그래가지고 내가 저걸 1년 동안 어떻게 듣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도 좋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기초과정 그리고 전문화 과정, 파견 과정을 다 받아야지 청소년 선교사 수료증이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은 내가 정말 듣고 싶은, 그리고 이 과목을 통해 가지고 본당 청소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봉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과목이 있다면은 언제라도 그 과목을 신청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처음부터 부담을 갖고 이렇게 접근하실 필요가 절대 없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소년 전문가 양성에는 이 10과목이라는 것을 전문화 과정 안에 두었는데, 그 10과목이 그냥 이렇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사회에서 지금 청소년 학에 대해서 다루게 되면은 되게 전문적이고 분야도 세분화되고 상당히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 대학교 교육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커리큘럼 안에서 우리 본당에서 들어와 가지고 본당 청소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어떤 과목이 뭐가 있을까? 청소년들 가령 청소년들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청소년 대화법이 필요한 것이고, 청소년들과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 청소년 상담에 관한 이야기도 좀 들어야 되는 거고, 그런 전문적인 것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중요한 10가지를 좀 책정을 해가지고 전문화 과정 안에 넣은 것이고, 기초 과정은 그 전문화를 듣기 위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먼저 거친 밥부터 먹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이유식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것처럼 2박 3일간 우리 천천히 들어가면서 우리가 점점 이런 전문화를 더해가면서, 그러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물론 마음 안에서는 내가 이렇게 해도 그래도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기초, 전문화, 파견 과정 다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파견 과정에서는 이제 그 전문화 과정에 관련되어 가지고 약간의 어떤 과제나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그런 과제들도 해나가면서 청소년들에 관심을 계속 갖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접근하신다면 이 CLM은 정말 CLM 과정을 신청하고 듣는 모든 분들께 더 청소년들을 사랑해 나갈 수 있는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견 과정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3가지 과정으로 돼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작정하셨네. 그죠? 네. 이 CLM 정말 살려보겠다는 강한 의지와 함께 우리 2년 반 동안 지금 근무하셨는데, 청소년 부국장으로서 청소년 사목에 아주 강한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우리 CLM 과정은 우리 교구가 지금 독자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고 있는 청소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우리
신부님도 그러셨습니다만 두 분도 일단 초창기 때는 그쵸? 이 과정을 또 이수하시고 지금도 강의도 하시고 옆에서 도와주고 계시는 건데 이 과정을 수료하시면서 느끼신 점, 이 CLM 과정이 가지고 있는 매력 그리고 장점이 있다면 뭐가 좀 있을까요? 우리 신동현 선생님하고 박명섭 선생님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1기 이글고요. 그쵸. 네. 문화사 1기로 하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신부님들의 권유로 청소년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청소년 학이라는 것을 다시 전공을 하고 대학원을 가고 이제 박사과정까지 이제 수료를 하게 된 이제 그런 과정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이제 이 CLM의 어떤 선교사로서의 매력, 장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있는 어떤 현장을 좀 들여다보니까 현장 안에서는 청소년 참여 활동이라는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청소년들을 지도자가 그냥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그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을 벌려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청소년 지도자들의 역할인데 그동안 교회 안에서 이런 이제 거에 대한 것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판을 벌려주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이끌어주고 함께 이 동반자로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 청소년 선교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제 매력의 장점은 바로 그건 겁니다.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어떤 그런 그들의 코디네이터도 있고 리더이고 매니저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희이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그냥 이것이 본당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더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로 파견해 나갈 수 있고 그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그 생활권 중심 안으로 저희가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다방면의 모든 면을 갖고 있는 것이 청소년 선교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박명섭 선생님도 좀 설명한다. 네. 아니면 본인이 받았을 때 이거 매력적이었어 이렇게 느끼는 점이 있어요. 네. 제가 2012년에 처음 이렇게 CLM 교육이 시작되었을 때 일기로 저도 교육을 1년 동안 전문 과정을 먼저 받고 그 다음 해에 기초 과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봉사자로 이렇게 된 다음에 봉사자로 된 다음에 이제 파견 과정을 거쳤는데요. 맨 처음에 교육 받기 전에 이 포스터를 봤습니다. 예, CLM이라는 청소년 선교사라는 양성 포스터를 봤는데 그 포스터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떨렸어요. 이런 과정이 생겼구나.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다리고 있던 프로그램이었고,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주일학교 교사를 95년부터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항상 느꼈던 게 주일학교 현장에 있는데 나는 왜 맨날 부족하지? 왜 이렇게 목마르지? 나는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지? 아이들한테 더 많은 걸 해주고 싶고 많은 혜택을 열어줄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은데 내가 하는 건 너무 한계가 있고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벽이 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거다. 엄청난 기대를 갖고 포부를 갖고 교육을 장장 1년이잖아요. 지금은 길었죠. 6개월, 6주 과정이 6번의 과정이지만 지금은 그때는 1년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4시간씩 4시간씩 꼬박 다 받았고요. 그리고 매번 과제가 나가는데 얼마나 세시던지 그 과제들이 그 과제 하는데도 한 일주일을 소비를 했어요. 이런 얘기는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겁먹고 안 듣는 근데 그 과정들이 제가 공부하는 시기가 됐고 동기부여가 됐고 그 과정들이 너무나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같이 받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되게 재밌게 1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본당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어려운 성당에 가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좀 나이 먹으면은 해외에도 나가서 이 자격증 갖고 나가서 진짜 해외 선교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너무 좋았고 어떻게 됐든 간에 청소년을 알게 되는 그런
오픈되는 지식에 오픈되는 그런 경험을 맛보았다는 게 저는 참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많은 갈증을 느꼈던 거 그런 가정들을 또 채울 수 있었던 거. 예. 부족한 부분은 제가 더 원하니까는 또 다른 부분에 가서 더 채울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또 같이 겸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밟을 수 있는 과정들을 선생님들도 굉장히 갈증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진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고 싶은데 예, 한계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예, 이런 CLN 가정에 꼭 오셔서 예, 그런 가정을 밟으시면서 좀 이렇게 깨어나 있는 우리 살아있는 교사들이 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예, 그게 CLM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윤시무님께 예, 뭐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가하게 될 수 있는지 참가 자격에 대해서 좀 아까 좀 설명은 됐습니다만 예, 명쾌하게 한 말씀 한 정리해 번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명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사목 지침서 98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까지 나왔어요. 98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네. 거기에 보면은 자격이나 조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교리교사로서 전문화 과정을 참석한 전문화 교리교사 양성 과정이 그 심화 과정까지 하면 심화 됩니다. 전문화 있는데 심화까지 해가지고 마친 선생님들이라든가 본당에서 청소년 위원장 분과장 청소년 관련 봉사자를 2년 이상 하신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본당 신부님의 추천을 받으신 분들이 여기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고 요 앞에 그 사목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좀 많이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교리교사 본당 주일학교 교리교사를 위한 교육이 현재 우리 수원교구에는 3개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입문화, 심화, 전문화. 그리고 전문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계속되는 교육이 따로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요즘 평생교육이라는 말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배우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나가야 될 그런 교리교사들의 입장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스스로도 배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교리교사라면은 그리고 물론 전문화까지 다 끝나고 또 계속적으로 교리교사 봉사에 나가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자격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CLM 과정에 들어오셔가지고 더욱더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에서 청소년들의 거기에서 그것이 바탕이 됐을 때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주고 얘기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교리교사 선생님들에게는 이 CLM 과정, 교육 양성 과정이라는 것이 다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CLM을 그 파견 과정까지 다 마치고 그리고 수료가 되신 분들이 어디를 가서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게 하겠지만 일단은 그 본당 안에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누군가 생각을 해보면 과연 본당 안에 있는 청소년 위원장과 분과장님들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본당 신부님께 직접적인 어떤 조언도 드릴 수 있고 그런 분들이 특히나 이 CLM 청소년 선교사 양성 과정을 듣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자기 본당, 내 본당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교육을 받는다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당 신부님들께서도 한번 이렇게 보시다가 이 저분은 교리교사 하면 참 좋겠다. 저분은 청소년 관련돼서 위원장이나 분과장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본당 신부님들께서도 보내주신다면은 이 교육 과정에 보내주신다면 그분들이 이 교육을 받으면서 청소년에 대한 사고도 많이 열리게 되고 변화를 갖게 되면서 본당에 있어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한 아주 성실한 정말 그런 봉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 양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아닌 자격이라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전문화 과정이 끝나고 나서 뭔가 갈증을 느끼고 더 이상 보수 교육에 대한 이런 뭐가 없을까라고 지금 고민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시면 이 과정에 함께 하시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위원장 또 분과장님들도 이 교육에 함께 하셔서 어쨌든 나에게 맡겨진 소임을 좀 전문적으로 잘 하실 수 있으면 훨씬 더 보람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자격 요건은 있습니다만 내가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구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니까 해보고 싶다. 누구든지 이렇게 분당신부님 추천서 받아서 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들으면서 사실 저도 그 파견 과정 때 강의하시잖아요. 함께 계시면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 끝난 다음에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 CLM 과정을 이수한 다음에 그럼 과연 뭘 할 것이냐라는 이제 물으면서 약간은 좀 현실과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이상이 약간은 좀 이렇게 좀 아직은 네, 좀 정립이 조금 들된 시간이 좀 필요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 들으면서 지금 CLM이 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지금 변화하고 발전돼 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처음부터 들었던 얘기들 들어보면 CLM은 사실은 지금 우리 본당의 또 교구의 이 사목 구조 현실과는 좀 또 그걸 넘어서려는 어떤 시도, 새로운 시도. 미래 사목을 위한 어떤 비전과 그런 걸 갖고 출발했다고 보면 이제 이 구조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이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정말로 준비된 그런 CLM 그 선교사들이 아마도 정말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서 이거 뭐 한다면 뭐하지?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이 어떤 미래의 사목을 위한 어떤 마중물 비슷한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제 이 과정에 참가하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2018년 그 과정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문은 나갔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 많이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일정은요, 기초과정, 그다음에 전문화과정, 파견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두 파트로 나뉘는데요. 먼저는 CLM 청소년 선교사 양성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CLM 청소년 선교사 분들의 재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해서 교육을 이제 실시하게 되는데요. 먼저 CLM 청소년 선교사 양성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2일부터 4일까지 있는 2박 3일간 있는 기초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공문이 나갔는데요. 1월 9일까지 신청 마감입니다. 꼭 많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월 2일부터 4일까지 기초과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화 과정은 총 6차에 걸쳐서 1차부터 10차까지 있는데요. 유명하신 각 전문 분야의 청소년 교육 전문 분야의 유명하신 신부님들과 그다음에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먼저 3월 3일 날에 현정수 신부님께서 오셔서 청소년 사목 정책론을 시작으로 해서요. 그다음에 교회론까지, 그 다음에 교회론, 전삼용 신부님이 해주시고요. 청소년 사회문화론, 복지론, 프로그램 개발론,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 리더십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지도 방법론, 그다음에 상담 심리, 그 다음에 교회 전례론까지 총 10차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7월 20날부터 22일까지 파견 과정이 있고요. CLM 청소년 선교사 재모임,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 선교사이신 분들이 모여서 교육하고 또 저희가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재모임을 1년 동안 이제 계획을 했는데요.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및 교환 팀이 있고요. 상담, 복지, 보호, 활동, 진로를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두 팀으로 나눠서 민병선 프란치스코 선생님과 신동은 여기 앉아 계시는 신동현 선생님께서 아주 전문적인 자격증까지 부여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밟아주실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선생님들 진짜 많이 오셔서 신청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CLM 양성 과정 같이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저 교육교사 했을 때 이런 거 있었으면 저 신부 안 됐을 수도 있었겠어요. 난 이제 아무튼 그만큼 많이 뭐 여러 가지 생긴 것 같아요, 옛날보다. 근데 아무튼 뭐 이거 들으시면서 너무 과정이 복잡하고 길어 이렇게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네, 우선 도전하는 자에게 모든 기회도 주어지는 것이고 또 새로운 것들을 자꾸 이렇게 섭렵하셔야 교회를 보는 시각도 훨씬 넓어지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한켠으로 조금 내려놓으시고 용기를 내셔서 이 CLM 2018년도 과정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좋은 결실 맺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정욱 신부님이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이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CLM 양성 과정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양성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면 이런 거죠. 뭐냐면 마치 이게 CLM이 청소년 선교사라고 하니까
내가 이 과정을 이수하면 타본당으로 반드시 봉사를 나가야 되는 건가? 어디로 파견되는 건가? 네. 사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또 망설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뭐 대충 설명은 됐습니다. 이게 투트랙으로 운행을 할 것이다 얘기는 했습니다만 향후 이것도 우리 숙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앞으로 양성되신 분들을 어떻게 교회에서 이 고급 인력을 잘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은 뭐 계속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신부님이 한 말씀 코멘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CLM 양성 과정을 모두 수료하시게 되면 청소년 선교사 자격증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주교님께서 직접 그 양성 자격증 목걸이를 목에다가 걸어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은 마음에서는 사람 마음에서 한켠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내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담감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 선교사 저도 많이 고민해봤는데 선교사라는 단어가 갖는 그 뜻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구나. 어딘가로 내가 이 교육을 받은 다음에 다른 본당으로 나가서 거기서 뭔가 신부님과 함께 뭔가를 어떻게든 이뤄내야 되겠구나 라는 큰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왜냐면은 그런 어떤 지금 전문적인 CLM이라는 그런 명칭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부담감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담감이나 걱정은 일단 한켠으로 다 치워놓고 좀 다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CLM 과정은 저는 다른 것보다도 한 가지 그냥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내가 교회 청소년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일하겠다 하시는 모든 분들만 있다면 그 마음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성 과정을 수료하셨다 그래가지고 무엇을 당장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올해 처음으로 해서 수료하신 분들 모임을 해나가면서 조직적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먼저 나가서 무엇을 한다는 아까 우리 한민택 시민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교회의 현실이 청소년에 관한 교회의 형실은 교회 안에 청소년이 있고 그 안에 청소년 위원장과 분과장, 청년단체, 초등부, 중고등부, 자모회 이렇게 형식이 하나의 현실의 틀이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 안에 청소년 선교사라 그래가지고 CLM을 수료한 청소년 선교사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무엇을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지금 CLM이 거의 지금 걸음마 수준으로 지금 처음으로 걸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들어가서 무엇을 당장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선교사를 이수하게 되신 분들은 향후 앞으로 일단 이 모임에 들어와서 청소년 선교사 제 모임이라고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청소년 선교사 모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모임에 들어오셔서 함께 같이 그런 여러 가지 교회 청소년들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그리고 필요한 것에 대한 교육을 들을 겁니다. 청소년 사목 지침서에 보면은 청소년 선교사 관리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되고 선교사로 파견될 시 파견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도록 되어 있고 봉사자로 파견될 시 교구에서 필요한 도움도 주어야지 되고 후속 교육도 해줘야 되고 연구비도 지급해야지 되고 본 양성과정 프로그램 협조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이 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일단은 한켠으로 두고 먼저 선교사 모임에 나오셔서 어떤 것이 지금 우리 교회 현실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문제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나누시고 그리고 내가 있는 먼저 그 본당부터 한번 생각을 하셔서 우리 본당에 있어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걸로 자리했으면 좋겠다라면 그와 관련된 교육을 청하셔도 되고 아주 많이 열려있다라고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는 두 파트로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두 분 선생님께서 집중적으로 할 거고 계속적인 교육과 후속 교육과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연구해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뜻이 있고 그렇다면은 저는 분명히 타본당 파견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CLM이 분명히 자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분명히 청소년 선교사라는 이 CLM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과목과 존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본당 신부님 옆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일해 주실 그런 분들이 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아까 제 모임에 모이신 선생님들이 올해 함께 하실 과목 두 가지가 청소년 상담? 네, 상담하고 복지 쪽에 복지 활동에 관계된 부분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정해드린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가장 선호하시고 함께 올해 더 함께 공부하고 싶다고 청하셔서 저희가 그러면 좋습니다. 너무 좋은 과목들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것도 본인들이 초이스하신 거죠. 본인들이 이렇게 선택하셔서 올해 제 모임 기간 동안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를 좀 갖고
또 공부를 더 하시고 싶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또 교구에서 협조해 드릴 부분이 있으면 협조해 드리려고 지금 마음도 함께 먹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신부님들은 이렇게 하다가 물도 마시고 그러는데 역시 이렇게 초대 손님들은 긴장해가지고 마개도 안 따. 우리 가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혹시 이 물과 이런 커피가 무슨 협찬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말씀 많이 하세요. 말 나온 김에 삼도수, 네, 티오파 이런 관계되시는 지점장님들 계시면 제발 좀 협찬 좀 해주세요. 이거 우리 돈으로 다 사다 놓는 건데. 제수 삼도수. 네, 그렇죠. 없으면 다음부터 현정수 물로 바꾸자. 정수해요 그런 거 있어. 정수기 물로 바꿀지도 모르겠어. 선정수기에서 그만해. 오늘 시작부터 네, 오늘 우리 CLM 청소년 선교사 과정 2018년도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담당 신부님과 그리고 두 분의 선생님 함께 모셔서 우리 CLM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양성 과정에 관한 이야기들, 또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들, 또 어떻게 생겼는지, 또 이게 향후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는지 등등의 이야기를 쭉 나눠보면서 간절함과 애절함이 여기 묻어있다는 게 분명히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교구 프로그램이라는 게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의 참여율이 없으면 이 프로그램이 없어져요. 그렇죠? 프로그램이 이제 접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한두 번 접다 보면 나중엔 이 팀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소중한 것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보화가 있는데 이것을 찾는 사람이 없어서 이게 문을 닫게 되고 이 팀이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이것은 우리 모두의 저는 손실이고 아주 커다란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함께 보시는 신부님들 그리고 또 선생님들 또 청소년 위원장님들 계시면 지금 마음을 여시고 함께 이 과정에 도전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이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위원장, 청소년 분과장님들, 또 우리 학생들, 주일학교 교사들, 청소년 사목 관련 동반자들에게 우리 세 분이 이 길을 쭉 앞서서 먼저 걷고 계시는 분들, 도와드리는 어시스턴트 해주는 분들로서 격려의 말씀,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좀 해주시면서 마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명수 선생님들 거꾸로 와서 신부님이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죠? 네. 저는 청소년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짠.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의 꿈틀거리는 열정을 깨우시길 간절히 청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우리 선생님들 응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저는 영국의 한 신문에서 영국에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가장 좋은 동반자하고 함께 갈 때 가장 빠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의 이 공동체도 이렇게 좋은 동반자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동반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동반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신부님. 네, 마지막으로 저는 본당에 있는 청소년 위원장님들과 분과장님들 그리고 청소년 관련 모든 봉사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진정으로 마음에서 청소년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 CLM 교육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마음이 교육을 받다 보면은 더욱더 청소년들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한 만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보이게 될 겁니다. 이 청소년 선교사 교육에 여러분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격려의 말씀 해달라니까 무슨 초대의 말을 하면 어떻게 나. 감사합니다. 네, 그냥 우리 신부님들도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신불나 애청자, 또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청소년 관련 분들에게 우리 신부님들도 한 말씀씩 하시면서 올 한 해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민택 신부님부터. 네, 올해 같이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 많은 좀 분들이 참여하는 방송, 특히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송이 대로 이렇게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그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인생에서의 어떤 어려움, 학교에서, 성당에서, 신앙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좀 함께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들과 소통하는 그런 자리도 많이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현종욱 씨님 인사하시죠. 네,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뭐 혹시 피곤해 보이네요. 네네. 저는 사신불라가 2018년, 17년도에 이렇게 또 하나의 숨소리를 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마지막을 우리 윤신부님이야 우리 CLM 가족분들이 정점을 찍어주신 거에 아주 활용정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2018년도도 개띠 제가 오늘 황금 개띠라고 하더라고요. 네. 파이팅! 오늘 이상하다. 네. 다리가 아파서 그래요. 머리도 다친 것 같기도 하고 살짝 그런데. 넘어져서 머리에 네, 아무튼 사실 교회가 열악한 환경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본당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원이 많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가지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고 계신 주일학교 선생님들, 청소년위원장, 국가장님들, 또 자모회 엄마들도 참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CLM을 수료하신 69분의 우리 수료자분들 또 앞으로 또 우리가 새롭게 만나게 될 또 분들과 함께 2018년도 잘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신불라 22번째 방송은 CLM 양성과정 봉사자 여러분들 또 우리 윤석희 미카엘 신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수원교구의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동반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도 청할 게 있는데요. 이 사신불라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 사신불라 혹시 이 프로그램에 나도 직접 제작과 편집과 뭐 여러 가지 함께 참여하고 싶다 하는 젊은이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런 젊은이들도 찾고 있습니다. 보다 재미있고 의미 있는 방송이 되기 위해서 사신불라에 함께 해주시고자 하는 젊은이들은 청소년국 3옥 행정실 전화 268-5313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신부님들 인사하시면서 오늘 사신불라 22번째 방송 그리고 2017년도 마지막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한 해 감사했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새해 또 봐요. 청소년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의 보물입니다. 2016 제6회 세계 여자 3쿠션 선수권 대회 준우승, 2017년도 제7회 벨기에 조에젤에서 준우승, 2017년도 MBN 여성 스포츠 대상 5월 최우수 선수, 한국의 김연아, 우리 이민의 유스티나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편안하게 하세요. 보지 마셔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사신불라 가족 여러분. 저는 당구 선수 이밀의 유스티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직